오늘은 드로잉이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이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발상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봤어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강약 조절. 선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강약 조절 같은 걸 하게 되거든요. 선을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그릴 수도 있고 어디는 좀 두껍고 얇고 두껍게 되는 이런 강약 조절을 할 수 있겠죠. 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면적적으로도 그렇고 명도적으로도 강약 조절이 있겠죠. 근데 이런 강약 조절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강약을 조절하는 곳이 눈에 잘 띄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로 보여주고 싶은 부분,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게 좋겠죠. 강조되는 부분이 단순하다면 예를 들면은 강조를 했는데 거기가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겠죠. 강조를 하는 만큼 예를 들면은 강조하지 않는 부분을 이런 명도로 표현했다고 하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진하고 대비가 심한 부분인데 표현이 조금 단순하다 하면은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량. 일단은 이게 고증이라고도 하거든요. 생각보다 단어로 설명되지 않는 뭔가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연필, 공, 축구공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으로는 그 물체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거. 그 물체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고 거기에 디테일한 부분이 어떻게 그 물체를 구성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정보량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캐치해서 그림에 녹여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시에 대한 얘기예요. 수시랑 이체에 대한 거를 표현을 할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을 잘 그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은 종이가 있는데 정면에서 종이를 하나 바라봤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나풀나풀 거려가지고 하늘에 떠 있거나 이 종이를 밑에서 바라보거나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구겨질 거예요. 그럼 이 구겨지는 부분이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종이는 이거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표현하기 어려워요. 이런 부분도 같이 표현되면은 리얼리티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점 작게 점점 크게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수시선으로 보면은 이렇게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쪽으로 돌아가는 거랑 이쪽으로 오는 거랑 점점 면적이 커지게 될 거예요. 이쪽은 정말 작겠죠. 면적을 나눠보자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표현할수록 입체감이 살아나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4번에 대한 부분은 흐름인데 정적인 물체가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동적으로 구성했을 때 리얼리티도 좀 살고 그림의 맛이 또 살기 때문에 인체로 따지자면은 어떤 동작을 하거나 검수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잘 해서 힘의 방향을 통일시키는 데 있겠죠. 예시를 통해서 먼저 진행을 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바나나. 제가 그림을 배우지 않았다면은 심도 있게 물체를 관찰하지 않았다면은 바나나라는 거를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곡선을 이루는 형태가 되게 그리고 옛날에 많이 봤던 이런 기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겠죠? 저는 이걸 바나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혹은 더 단순하게 그리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이렇게 생겨도 바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설명문이 붙지 않으면 요거는 그냥 그림만으로 설명하는 건 어렵겠죠? 근데 요런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바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식별이 가능하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바나나는 이렇게 흐물흐물한 형태가 아니라 조금 각이 살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 좀 더 바나나 같아졌죠. 여러 가지 디테일한 사실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각이 살았다라는 부분을 좀 캐치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로 떠드는 것보다 자료를 보고 캐치하는 게 더 많은 정보를 읽어드릴 수 있겠죠?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봤을 때 이 뿌리 부분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바나나를 이렇게 다발이 있고 끝에서 이렇게 뭉쳐있네요. 그리고 역시 여기 각이 살아있고 밑에서도 까만 면이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의심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정보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바나나를 이렇게 껍질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바나나잖아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요거보다 요게 더 설명하는 데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반쯤 까져 있다면 다 쌓여있는 바나나보다 훨씬 바나나를 설명하는 데 효과적이겠죠. 그림을 그릴 때 그럼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재미가 있구나 그런 부분도 캐치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2번을 고려해서 드로잉을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더 많은 정보량을 받아들여서 그려낸다면은 더 효과적인 바나나를 그릴 수 있겠죠. 이러면은 되게 그럴싸한 바나나가 됐죠.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러스트를 할 거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고 멋있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자고요. 여기도 결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게 원기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드로잉에서 원기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면적을 고려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만큼 가지고 있고, 점점 작게, 점점 크게 면적을 표현해 주는 거죠. 대부분의 물체에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재질도 있고 구겨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표현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바나나도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3번에 해당되는 거를 조금 더 표현을 해보면은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면이 되게 겹치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면이 되게 얇게 들어가는 부분부터 먼저 표현을 해주고, 여기서는 듬성듬성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을 하나하나 넣다 보면은 훨씬 더 훌륭한 표현이 되거든요. 바나나만 그러는데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킨 게 2번 지켰고 3번 지켰잖아요. 1번 강약주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주로 선이 겹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밀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느슨하게 빛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조금 편하게 해줄게요. 이 바나나에는 운동감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진행해보면 그림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이 바나나 껍질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날아갈 거예요. 일단 운동감을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날아가고 힘의 방향이 한쪽으로 통일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이 굉장히 그림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냥 이렇게만 그리면은 정물화가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뭔가 좀 더 그림을 매력적으로 살리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연출 같은 것도 굉장히 고려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흐름을 크게 잡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할게요. 날아가는 게 저쪽으로 간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나나가 날아가는 걸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런 흐름을 만들고 아까 바나나의 특성, 우리가 몰랐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주면 되게 재미난 표현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그런 바나나 표현을 보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강약 조절 같은 거를 하면은 이제 일러스트를 그리기 위한 스케치로서는 굉장히 편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케치를 한 거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 정도를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실들에 입각해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강약 조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부분이 정보가 그렇게 재밌지 않은데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강조를 떨어뜨릴 필요 있겠죠. 정보량을 더 다룬다. 이 부분은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뭐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정보량을 더 받아들여야겠죠. 점점 작게 점점 크게, 이 부분은 입체를 좀 더 신경 쓰자라는 의미예요. 어려운 부분을 더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이렇게 넘어가는 머리의 라인, 이런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하고, 이렇게 잡히는 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을 한 번을 통해 설계를 하고요. 흐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어떤 물체가 추가된다 하면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 빈 레이아웃 같은 부분을 보완하려고 검기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여기다 녹여 들어간다 하면 그것도 이 캐릭터의 운동성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행하지 않게 잘 그릴 필요가 있겠죠. 캐릭터는 일단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펙트나 이런 거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흐름을 맞춰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네 가지 사실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스스로 되돌아보고 다시 그려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림은 발전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